얘네들은 뭐랑 비교했냐면은 마운자로하고 자기네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위고비를 용감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전 수준인데 대놓고 이제 싸우자.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만큼 이제 일라일리에서 자신이 있었단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은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이제 두 번째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개발 현황 및 허가 사항들을 미국, 유럽, 한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사제들이 다 나와 있는데 경구약제들도 이제 있거든요. 이미 지금 허가된 것도 있고 개발 막 중인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고비를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사제 형태로 돼 가지고 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돌리면은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뭔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글루카곤은 비슷하게 생긴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의 물질인데 이 GLP-1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이제 호르몬인데 그 GLP-1이 이제 식욕 억제 기능하고 위장관 운동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GLP-1이 달라붙는 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을 만든 거죠. GLP-1이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금방 분해가 되는 게 단점인데 그 분해되는 효소에 저항을 가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짧게는 하루 길면은 일주일까지 지속 잔존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 이런 이제 작용제들이 펩타이드 기반 주사제 그러니까 이런 GLP-1이라는 게 원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거를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펩타이드처럼 만든 게 그러니까 이제 GLP-1하고 되게 유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약들이고 근데 이거를 먹는 약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먹으면 주사로 주는 거하고 다른 점이 이게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펩타이드는 문제가 소화기관에서 다 분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화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니까 이 먹는 약으로는 이제 개발하는데 난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펩타이드 기반은 그대로 두는데 이 약의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먹어도 분해가 안 되게 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펩타이드가 아니라 어쨌든 GLP-1 수용체만 건들면 되니까 건들 수 있는 이제 소분자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만든 약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 방향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응증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약을 쓸 때 적응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병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GLP-1 수용체 작용제가 허가받은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비만,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 이렇게까지가 적응증이 되어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하려고 예를 들어 심장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같은 이제 퇴행성 질환들, 그리고 뭐 근골격계 질환, 뭐 퇴행성 관절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허가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신장 질환에서도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주사제들이 이제 종류가 지금 엑스나타이드가 있고 릴라가 있고 릴라글루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그 다음에 터제파타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삭센다예요. 릴라글루타이드. 이거를 비만약으로 브랜딩한 게 삭센다고, 당뇨약으로 나온 게 빅토자인데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성분에 브랜딩만 다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라글루타이드는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제 트롤리시트라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고, 맞는 주사고,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한 이제 위고비, 그리고 이거를 당뇨약으로 만든 게 이제 오젬픽, 그리고 이제 터제파타이드는 젯바운드가 비만으로 브랜딩한 거고,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당뇨 브랜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에 이제 유일하게 아직 허가가 유일하게 받은 게 이제 이런 터제타파이드인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왜 같은 약 가지고, 실제로 똑같은 약이거든요. 똑같은 성분인데 물론 용량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로 하면은 뭐 2.3ml까지 쓰고, 뭐 당뇨는 이제 2.0ml까지 쓰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본질적으로 같은 약인데 왜 이렇게 브랜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제 약을 만들어서 규제기관, 뭐 미국이면 FDA, 우리나라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때 규정에 맞는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후보 물질을 찾은 다음에 동물 실험, 전인상 실험하고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적인 3상 임상시험 2개 이상을 성공을 하면은 이제 식약처에 이런 모든 자료를 내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받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런 임상시험, 예를 들어 이제 3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3상 임상시험을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RCT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대상군을 대상으로 가짜 약을 주는 그룹이랑 진짜 약을 주는 그룹이랑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가짜 약이랑 진짜 약이랑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보는데, 예를 들어 비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비만인을 기준으로 이제 체질형 지수 BMI가 뭐 27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짜 약, 물약을 주고, 뭐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가짜 약 주고 위고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관찰해가지고 체중 감량이 이거는 이제 1차 목표가 체중 감량이니까 체중 감량 정도가 가짜 약은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실제 위고비는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게 차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2개 이상 해서 체중이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비만해서 써도 됩니다, 이런 허가가 떨어져요. 허가가 떨어지면 그 약을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 노보노 디스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위고비라는 걸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출시가 된 거고, 같은 프로세스로 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를 이제 혈당이 떨어진 정도, 그걸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당화혈색소 떨어진 정도를 보고 이게 가짜약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증명이 되면은 당뇨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이 허가 받은 거를 판매를 할 때 똑같은 브랜딩으로 하면은 헷갈리니까 같은 약이라도 이제 새로운 약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약들이 마운자로나 젯바운드, 그 다음에 빅토자나 삭센다 다 그런 임상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런 허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현황을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뇨병에서는 오젬픽, 트루리시티, 빅토자 뭐 이렇게 허가가 됐고, 마운자로 또 허가가 됐고,
비만에서는 이제 삭센다, 위고비, 이제 마운자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털세타파이드 약을 가지고 당뇨에서는 마운자로, 그 다음에 비만에서는 이제 젯바운드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만약 마운자로 브랜딩 쓰자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당뇨 쪽은 이쪽에서 시장에 진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운자로라는 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사가 뭐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사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사는 도저히 못 맞겠다. 또는 아니면 이제 주사가 번거롭고 하나 먹는 약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경구약들을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경구용 GLP-1 작용제 중에서 이미 허가가 된 약이 이제 리벨서스인데, 이게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먹는 약으로 만든 거예요. 이 미국에 2019년 승인됐고 우리나라도 승인이 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승인이 됐는데 우리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노보노디스크 약인데, 노보노디스크가 허가를 받고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약가가 너무 싸가지고 이게 시장이 이 약값 받고는 별로 경제성이 없겠다. 그래서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위고비만 팔고 있고 이거는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구할 수는 없고, 이게 다 먹는 약이 좋은데, 이게 아까 이 펩타이드를 패키징을 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먹으면 30분 동안은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음식 먹으면 효소가 쭉 나와가지고 얘를 또 분해시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잘 패키징을 했어도. 그래서 먹고 30분 동안 공복 상태를 해야 되고, 물도 조금밖에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한 120ml 조금 해가지고 삼키고 약만 잘 흡수되게.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약이다. 편의성은 좋다. 그래서 리벨서스라는 약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아직 허가는 안 됐는데 이제 막 임상시험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경구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주사제들이 있는데, 이쪽 약들이 지금 양대 산맥이 이제 한쪽은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그 다음에 리벨서스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다 허가도 다 되어 있고 마켓 쉐어가 가장 이제 큰데, 일라이릴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고비에 대항하는 게 이제 마운자로고, 리벨서스에 대항하려고 만든 약이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인데, 얘는 비펩타이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렇게 막 먹는 방법이 뭐 먹고 나서 물 조금에다가 30분 공복 상태 유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월 달에 3상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가 괜찮아서, 근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이 독립된 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쨌든 이것도 조만간 허가를 받아서 이제 마켓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계열 약으로 2상 임상까지 한 약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약이, 이거는 지금 이상 이제 하고 있는 약인데, 이 주사제들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게 그 총 3가지인데, 지금 GLP-1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일라이릴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섞었냐면은 이제 GIP라는, 이게 이제 글루코스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펩타이드라는 뜻인데,
이 GIP를 같이 건드려 가지고 얘가 인슐린을 좀 더 나오게 해가지고 혈당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GLP-1 플러스 GIP 이런 쪽으로 지금 만든 약이 마운자로예요. 그래서 이게 마운자로는 위고비는 순수한 GLP-1이고 마운자로는 GLP-1, GIP 복합제고, 그래서 실제로 혈당이나 특히 체중 감량 효과가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는 조금 더 센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그리세마가 이제 노보노스크가 새로 만드는 약인데, 얘는 뭐냐면은 GLP-1에 뭐를 이제 타겟팅 하냐면은 아밀린이라는 거를 또 타겟팅 하거든요. GLP-1은 그때 얘기 드렸지만 소장의 소장 어느 세포라고 했죠? 네, 우리 팀장님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L세포. 그 다음에 GIP는 이제 K세포에서 이제 12장 소장 상부에 있는 이제 K세포에서 나오는데, 아밀린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췌장에 있는 이제 베타세포에서 나오는데, 얘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GLP-1처럼, 그리고 위장관 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체중 감소 효과나 식욕 억제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걸로 이상이 나와서 이쪽도 3상 갈 거고, 아마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섞은 GLP-1, GIP, 아밀린 3개 섞은 그런 약들도 좀 나오겠죠. 이게 가장 이제 최신 결과고, 이게 이제 GLP-1 관련된 가장 최신 연구 결과고, 이번 주에 나온 건데, 5월 11일 날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서먼트 5라는 연구인데, 지금 임상시험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위고비는 당뇨 쪽에 허가를 받으려고 임상시험을 여러 개를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텝 연구인데, 스텝 연구. 똑같이 위고비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니까, 세마글루타이드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비만 환자,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비만 환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가짜 약이랑 비교하는지, 시간을 뭐 1년을 보는지 했다가 끊고 나서 비교하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5개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해서 이제 비만의 허가를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당뇨에서는 이제 뭐 서스테인 연구라고 해서 서스테인 1부터 6까지 해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처럼 마운자로도 이제 터제테파이드죠. 당뇨에서는 뭐 서페스 1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비만에서 이제 서마운트라는 연구를 이제 1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요 서마운트 5가 연구자들한테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임상시험을 할 때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약이랑 가짜 약이랑 비교를 해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얘네들은 뭐랑 비교했냐면은 마운자로하고 자기네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위고비를 용감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전 수준인데, 대놓고 이제 싸우자.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만큼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약간 여담 얘기도 해도 되나? 약간 여담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은, 제 옛날에 임상시험하는 회사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임상시험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고 분석해주고 그런 연구를 하는데, 고객사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다 끝내고 데이터를 딱 오픈했더니, 여기는 가짜약이랑 진짜약 비교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연구를 하면 가짜약보다 진짜약이 좋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약이 더 좋다고 나와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서마운트 5 연구는 당뇨가 없으면서 비만인 사람들을 마운자로 고용량이랑 그 다음에 위고비 고용량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배정해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 항상 보는 게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냐, 당연히 그거겠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1년 반이 지나서 열어봤더니 마운자로는 무려 20%나 빠졌고 위고비는 13%.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 승,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요 허리둘레를 봤는데 마운자로가 무려 18.4cm. 이 18.4cm면은 인치로 따지면 얼마냐면은 7인치 정도 되죠. 7인치 정도 되죠. 7인치면은 제가 허리가 32인치인데 25인치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13인치, 그러니까 이제 13cm니까 이제 한 5cm 정도 준 거죠. 그래서 허리둘레도 엄청 줄고,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에서 선언을 했죠. 여기다가 우리 약이 위고비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지난주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 결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마운자로 20%, 위고비 13%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10%의 체중 감량, 10%만 해도 대단한 건데 마운자로가 무려 80%가 10% 이상 감량됐고 25% 이상 감량한 사람도 3분의 1 정도나 됐고 허리둘레 엄청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임상시험 쭉 가면서 지금 시작전부터 해가지고 1년 반까지 쭉 가면서 보면은 계속 떨어지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평행선을 이제 그리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끊으면 팍 올라갑니다. 부작용이 많이 걱정이 됐을 텐데, 부작용이 이런 그 위장관, 그러니까는 울렁거리고 변비 생기고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부작용들은 꽤 있어요.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꽤 있고,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는데,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위장 배출을 조금 늦추다 보니까 담석 형성이 조금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도 요 위고비군에서 2명이 이제 담석 때문에 이제 치료를 중단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모든 약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중단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 그 화이자에서 이제 뭐 그 경구약 만들다가 2가지 약 간독성 때문에 이제 그 개발 중단했고, 그래서 모든 약들이 다 이제 안전성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히려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모든 임상시험 하면은 무조건 다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원래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뭐 예를 들어 이제 후보물질 만들어 가지고 3상까지 성공하는 거 1%도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그게 특별한 사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게 갈 거냐면, 적응증이 엄청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이제 어떤 환자한테 쓰는 게 지금은 이제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그리고 이제 수면무호흡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마운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수면무호흡은 대부분은 살쪄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살 빠지면 좋아져요. 살 빼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마운자로가 아까 임상시험 봤다시피 20%씩 체중 감량이 되니까,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 20% 떨어뜨려 가지고 80kg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수면무호흡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수면무호흡 심한 사람을 가짜약이랑 마운자로랑 해가지고 수면무호흡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봤더니 현저히 좋아지더라. 그런 임상시험을 2개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쪽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임상시험 해서 이제 이거는 거의 입증돼서 이제 적응증 받는 직전까지 가 있는 게 신부전, 그 다음에 콩팥 질환들은 임상시험 결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적응증이 될 거고, 지금 신경과 영역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알츠하이머병이거든요. 이거 임상시험 2개 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이제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비만이 몸 안에 염증 반응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염증 반응을 줄인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포함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이론이나 썰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찰 연구에서 증명이 됐어요. 아주 많게는 50%까지도 줄인다. 그런데 관찰 연구는 관찰 연구일 뿐이고 이거를 증명하려면 무조건 RCT를 해야 돼요. 그런 RCT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을 2건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쪽 그 치료 판도는 이제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게 있고 파킨슨병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파킨슨병은 얼마 전에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꽉 나와가지고 이쪽은 지금 가능성이 높진 않고 이제 치매 쪽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그 또 하나의 작용이 뭐냐면은 그 특히 위고비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뇌 안에 어떤 행동을 중독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 보상회로를 약화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GLP-1 자체가.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제일 이제 보상행동, 중독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술이랑 담배. 근데 술, 담배를 특히 이제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2상 임상시험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 3상 임상시험 넘어가서 이게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이제 술 끊는 것도 의지가 아니라 그냥 약 맞으면 된다 이렇게 갈 거고 흡연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갬블링 그 도박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좋아하는 사람 이제 쇼핑 중독 뭐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들 거다.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고 소비재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폭락한 적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소비재를 돌리는 이런 경제를 돌리는 것들이 이 사는 사람만 사거든요, 원래. 그래서 원래 뭐든데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 매출의 80%는 상위 20%가 원래 내는데 얘네들을 고쳐놓으면 이거 다 망했다. 뭐 이래서 이제 막 소비재들 다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서 GLP-1이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GLP-1하고 GIP 이중작용제, 그다음에 아밀린까지 해서 하는 이중작용제 또는 삼중작용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계속 돼갈 거고요. 시장 규모는 이제 굉장히 클 거고 뭐 워낙 적응증이 다양해가지고 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GLP-1 작용제는 지금은 이제 당뇨하고 비만 치료에 효과적인 약이고 경구약을 만들어서 좀 부분 편의성이 좋고 접근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은 항상 이제 중요하고 근데 현재 개발된 것 중에서는 안전성 이슈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나왔네요. 첫 번째로. 마운자로는 네. 도매선은 언제 만나고 있어요? 아, 마운자로는 제가 이렇게 도매상에 알아봤는데, 도매상에서 얘기하기를 하반기에는 나올 거다. 하반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 펜으로 돌려가지고 고용량을 이렇게 조금 나눠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고비가 지금 뭐 2.3mm 이렇게까지 하지만 고용량을 계속 쓸 필요는 없다. 고용량을 쓰더라도 이제 지금 보통은 고용량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냥 확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근데 어차피 이게 비만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병이다. 그리고 심각한 병이고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고용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용량으로 쭉 유지하는 쪽의 요법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저용량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 이 위고비는
고용량을 사서 이렇게 저용량으로 나눠 맞으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도 아마 같은 펜 형태로 해가지고 좀 조절 가능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건 나와 봐야 알고요. 가격 아마 비슷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